오늘 장을 돌아보며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야간 개장이 오픈했습니다. 자, 오늘도 머니 빌드업을 위해 꼭 알아야 할 시장 핫 이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때 국민주로 불렸던 카카오가 경영진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이 되면서 연일 신저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고 있는 카카오, 이대로 국민주에서 국민 밉상주로 전락해버린 것은 아닌가, 이런 우려감이 커지고 있죠. 자, 오늘 카카오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와 더불어서 대응 전략까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 대표님. 네. 개인 투자자분만 해도 200만 명이에요. 카카오에 투자하신 투자자분들이. 많은 분들께서 고심하고 계실 텐데 좀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사실 이게 좀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조심스럽긴 한 부분들인데 이제 결론은 이제 주가 조작에 대한 부분들이 맞느냐 아니냐 이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미 지난주에 카카오의 투자 총괄 책임자는 구속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오늘 같은 경우는 김범수 의장이 출두를 한 상황인데요. 결국 여기에서 하이브의 공개 매수 이 부분들 시세 조작에 있어서 참여를 했느냐 혹은 인지를 하고 있었느냐 이 부분들을 확인했는지 여부가 좀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만약에 이게 진실 여부가 만약에 알게 됐다라면 파장은 좀 더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카카오의 악재가 좀 계속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죠. 그리고 시장에 좀 불확실한 그런 부분들이 커져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52주 신저가를 좀 기록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결국은 이 한 부분들만 놓고 빠진 부분들이 아니지만 그래도 카카오의 주가가 좀 상당히 많이 빠져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불확실한 부분들은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불확실성에 52주 신저가까지 만들고 이런 상황에서 경영진의 사법 리스크가 추가적인 주가 하락을 부채질하는 것은 아니냐, 이런 우려감이 있고 계속 지적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자, 심 대표님이 보실 때 이번 이슈 어떻게 보고 계시고 분석하고 계실까요? 네, 사실 이제 개인 대주주라든가 이제 임직원들이 최근에 이제 검찰에 지금 나가고 있죠. 근데 이런 개인 대주주에 대한 리스크보다는 제가 볼 때는 이 카카오 법인이 이 카카오뱅크의 대주주입니다. 그래서 이 카카오 법인이 카카오뱅크의 지분을 향후에 유지할 수 있냐 없냐가 사실 저는 제일 크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은행 대주주 요건상 대주주가 형사 처벌을 받으면 사실 대주주 요건이 박탈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카카오 법인의 이 카카오뱅크가 얼마나 가치를 좀 보유하고 있냐, 그거를 좀 발라보면은요. 이 카카오 같은 경우는 카카오뱅크의 지분을 27% 정도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이 카카오뱅크의 시가총액이 10조 초반이기 때문에 이제 보유 지분 가치는 3조 정도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카카오 전체 시가총액이 한 17조 정도 됩니다. 이제 거기서 3조라는 가치는 약 17%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카카오뱅크의 지분을 내놔야 된다 그러면 사실 이 정도의 또 지분 가치의 감소는 또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가 이 시점에서 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자, 과거에도 경영진들이 이제 법률적인 이슈 등으로 해가지고 주가가 하락하기도 했던 적들이 있었잖아요. 정 대표님, 과거에 이런 사법 리스크가 있을 때 주가가 어느 정도 혹시 빠졌었나요? 사실 이게 대형 기업들, 그러니까 대형주들과 중소형주들의 좀 차이가 좀 크게 나오는 그런 사항들인데요. 우선 대기업들로 보게 되면 대표적으로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삼성 쪽에 있어서 국정농단 사건이라든가 아니면 과거에 이제 SK그룹 쪽의 가습기 살균제 사건 이런 부분들이 있고 최근에는 KT 쪽에 있어서 일감 몰아주기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주가가 밀려 내려간 이후에 오랜 시간을 좀 거치면서 회복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과거에 아마 이게 설문조사를 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검찰에 대한 수사라든가 재판을 받게 됐을 때 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가라는 그런 조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90% 이상이 부정적인 시각을 많이 답변을 했었거든요. 그만큼 결국에는 시장에 있어서
이 부분들은 좀 부정적인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당시에는 10% 이상의 예. 하락을 좀 보였었어요. 최근에 보게 되면 올해 1분기 때 KT 쪽에 있어서의 일감 몰아주기 이 부분들을 보게 되면 1분기 때 주가가 제법 많이 밀렸습니다. 그리고 3월 달 이후에 바닥을 좀 다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고 그 주가를 회복하는 시간 6개월이 넘어간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진척이 되는 그런 방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회복을 해줄 수는 있겠지만 상당히 오랜 시간 걸렸던 부분들이 있었고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부정적인 그런 시각으로 좀 볼 수밖에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일말의 기대를 해볼 수도 있긴 한데 또 한편으로는 회복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던 선례가 있다라고 하니까 좀 마음이 무겁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하나의 기대를 가져볼 수 있는 것은 실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카카오가 이제 4만 원 선이 무너지면서 개인 투자자분들 200만에 이르는 개인 투자자분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긴 한데 실적에 기대하자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수치가 안 좋다라는 분석들도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안타깝게도 실적이 그닥 좋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 3분기 영업이익 예상치가 이제 최근 그 업데이트된 자료를 보면 약 한 1,200억 초반 정도로 예상이 좀 됩니다. 그러면은 이 시장 예상치 대비도 좀 많이 하회를 하고요. 전년 동기 대비도 한 18% 정도 감익을 할 것으로 좀 예상이 좀 되고 있고요. 또 올해 연간으로 봐서도 영업이익이 한 4,650억 정도 그러면은 또 전년 동기 대비 한 20% 정도 감익이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실적이 부진한 가장 큰 이유는 이런 인터넷이나 미디어 업체들이 사실 올해 실적들이 좀 별론데요. 아무래도 이제 가장 큰 수입원인 이 광고 수입인데 광고 경기가 아무래도 안 좋기 때문에 이제 그쪽에서 매출이 좀 줄고요. 그다음에 이 카카오 같은 경우는 또 자회사들이 좀 많습니다. 여기서 또 많이 좀 미스를 하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엔터프라이즈라든가 카카오 엔터 같은 경우 실적이 또 안 좋기 때문에 구조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회성 비용이 좀 들어갈 것 같고요. 또 다른 또 자회사인 카카오 게임즈 또한 또 실적이 그닥 좋지 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카카오 같은 경우는 사실 그 고점 대비 많이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또 이렇게 계속 감익을 하거나 예상치 대비 하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PR도 보면 한 45에서 한 50배 정도로 또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뭐 주가도 하락하고 실적도 악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카카오에 관한 종목 토론방을 보게 되면요. 여러 가지 좀 슬픈 멘트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카카오 앱을 삭제해버리고 싶다라는 글들도 있고 지금 화면상에 나가고 있습니다만 카카오의 이모티콘에 있는 화난 캐릭터가 있죠. 그런 분위기들이 우리 투자자분들의 울분을 반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정 대표님, 이제부터는 이제 좀 뭐랄까 핵심적인 부분일 것 같아요. 네. 자, 카카오의 주가가 여기서 더 떨어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는데 주가 향방이 과연 어떻게 갈까요? 이게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이게 참 시장 상황이 상당히 좀 좋지가 않습니다. 지수도 좀 많이 밀려 있는 상황이고 대체적으로 좀 많이 종목군들이 대부분 다 밀려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카카오 같은 경우도 이 10월 달 들어서면서 10% 이상 하락을 좀 기록을 하고 52주 신저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동종 업계에 있는 네이버 같은 경우도 신저가 근처에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업황이라든가 이런 분이 크게 좋지 않은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추가적인 하락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카카오라는 기업에 있어서의 신뢰도를 많이 잃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신뢰도를 얼마만큼 빠르게 회복을 할 수 있느냐가 주가 회복에 좀 관건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마 문어발식 확장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도 정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하면서 시장에 좀 이 신뢰감을 얻어야 되지 않을까? 그건 시간이 좀 상당히 오래 걸릴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다 손실권역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측 매수라든가 많이 빠졌으니까 매수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전략은 좀 자제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렇다면요. 이제 주가는 추가 하락 가능성이 엿보인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대신에 이제 뭐 이제 예측은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언급을 해주셨어요. 그렇다면요, 심 대표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요. 우리가 카카오를 접근할 때 전략적인 측면에서 지금 이제 고점에서 잡고 소가리 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중간 정도에서 매수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자, 이 많은 분들이 지금 위치에서 카카오를 어떻게 매매 또는 관리를 하셔야 될까요? 일단 최근에 이제 하락은 사실 시장이 급락을 했기 때문에 사실 뭐 피할 수는 없었다고 보고요. 다만 해서 근본적으로 주가가 왜 이렇게 그냥 한 2년 이상 쭉 하락을 했냐 이제 그거를 다시 한번 따져보고 이게 이제 바뀌어질 수 있냐 없냐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는 크게 두 가지 원인은 이제 처음에 쪼개기 상장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경영진의 무능과 도덕적 해이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먼저 이제 쪼개기 상장 같은 경우는 카카오가 유독 심하죠. 사실 카카오 페이라든가 뱅크 같은 경우 상장을 하고 이제 주가도 그 자체로도 주가가 좀 계속 좀 빠졌었고요. 그 다음에 이 카카오 엔터도 사실 상장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네이버 같은 경우는 뭐 자회사 상장이 전혀 없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자회사들 상장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 이 자회사를 쪼개기 상장을 하게 되면은 이 남은 회사는 사실 이 껍데기만 남은 이제 지주사가 되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할인이 또 크게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에 일단 쪼개기 상장이 좀 멈춰야 된다.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는 이제 경영진의 무능과 도덕적 해인데요. 이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도 이제 상장하고 나서 거의 한 달 만에 대표가 이제 거의 지분을 다 팔았어요. 그만큼 이 회사가 좀 고평가라는 걸 어떻게 보면 또 알려준 꼴이 된 거고 그다음에 이 카카오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대표가 주가가 15만 원 되기 전까지는 스탁옵션을 행사하지 않겠다라고 사실 언론에 이제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반기 때 스탁옵션을 행사해서 또 차익 실현을 좀 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경영진들이 이렇게 이제 좀 약간 시장에 좀 안 좋은 태도를 좀 보이고 있는 게 가장 크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주가 같은 경우는 이제 최고점 대비는 거의 마이너스 80% 정도 하락을 한 상태고 그다음에 2020년 초반 수준까지 많이 빠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따가 이제 기회가 된다면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차원에서 이제 카카오에 내가 몰빵이다. 비중이 너무 크다 그러면은 이렇게 시장이 급락을 해서 전 종목이 무차별하게 단기적으로 하락을 했을 때는 일부라도 이제 상승할 때 조금 더 탄력이 좀 큰 주식으로 일부라도 좀 교체를 해야지 이게 좀 회복 시기가 좀 빨라질 것 같아요. 예, 심 대표님께서 후반부에 대응 전략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주셨습니다. 자, 부진한 실적의 사법 리스크까지 카카오를 둘러싼 위기론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카카오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요. 지금 필요한 전략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은 카카오톡 채널 백발백중 월요일을 검색하시면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앞서서 이제 전략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 주실 때 교체 매매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부분을 언급을 주셨습니다. 이게 이제 시청자님들께서 보실 때는 전략 측면에서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궁금증이 있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어떤 종목으로 교체하는 게 혹시 좋을까요? 일단은 이제 지금 시장 상황이 거의 뭐 이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 10월만 치면 거의 10% 정도 거의 이스라엘 증시급으로 빠졌고 9월부터 이제 치면은 거의 지수가 마이너스 20%예요. 그러니까 지수가 마이너스 20%라는 거는 개별 종목은 여기다 곱하기 1.5에서 2배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9월 이후에 평균적으로 30에서 40% 정도 하락한 거는 평균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시면 됩니다. 즉 이렇게 이제 지수가 이렇게 빠르게 이제 급락을 했기 때문에 이 어떤 기술적 지표나 이런 거 보면 어찌됐든 간에 과매도권 영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매크로 지표라든가 전쟁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뭐 언제 반등을 하냐 그거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또 반등은 최소한 줍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팁은 뭐냐면은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종목이 좋든 나쁘든 단기적으로 이렇게 급락을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제로 베이스로 좀 보라는 거예요. 즉 여기서부터 이제 기회비용 싸움입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반등장은 올 텐데 어떤 종목이 더 반등을 빠르게 할 거냐 이제 그런 종목들을 좀 고르셔야 돼요. 그래서 종목이라고 보면은 뭐 종목이라고 보면 일단 뭐 실적 시즌이니까 실적이 좋거나 또는 또 요즘 같은 때는 또 기관들이 이 거기도 이제 유동성이 없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또 사는 종목들이 좀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위주로 보시되 이제 전략적으로 보면 이제 현금이 많냐 적냐 이렇게 따라 틀리겠죠. 만약 현금이 많다 그러면 좀 편하겠죠. 아무래도 이런 것들 위주로 중장기적으로 분할 매수를 하든가 아니면은 진짜 단기적으로 요새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하루라든가 또 하루 이틀 뭐 이렇게 또 이렇게 반대 매매로 급락할 때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뭐 단기 트레이딩을 하든가 이제 그런 건 문제가 없는데 이제 가장 큰 문제는 현금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 대부분 현금이 거의 없을 거예요. 주식 100%인데 날 어떻게 하냐. 그게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기회비용을 따지자는 겁니다. 단기적으로 30-40%의 종목들이 다 빠졌다. 무차별하게 빠졌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서 일부라도 조금 더 탄력적인 종목으로 교체를 하시라라는 거고, 그것도 다 귀찮아. 귀찮으면은 최소한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라. 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이제 전제는 이제 종목이 어떤 테마주라든가 그런 게 아니라 기본적인 펀더멘탈이 좀 있어야겠죠. 예, 그러한 종목은 이따 스포일러 시간에서 한번 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후 공개될 실적주 기대해 주시고요. 투자 로드를 제시하는 주식 야간 개장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식에 대한 유익한 정보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백발백중 월요일을 검색하신 후 친구 추가하셔서 다양한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